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오늘은 동원개발 이제 전자공시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이 종목은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반갑지안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 어제 그거 뭐지 그 뭐고 그 있잖아, 그거 인베스팅 앱을 검색하니까 동원개발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봤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4,115원에 12월 16일 기준 시가총액이 3,700억이고 상장 주식수가 9천만 주예요. 9천만 주. 미원상사는 470만 주. 외국인이 의외로 13%나 소유하고 있어. 이 그거를 외국인이 13%를 소문 듣고 왔나? 맛집인가? 그래서 최고 6,600원까지 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부동산 업인데 자산 총액이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이 1,900억. 자산이 1,900억밖에 안 된다고. 좀 이상해. 뭐가 이게 잘못 적힌 것 같아. 1,900억. 자본도 아니고 자산이니까. 부채하고 자본, 이건 동원 도시개발. 처음에는 아닌데 이거 뭐야? 연결기업 동원 도시개발이 1,900억. 자, 오케이. 연결 재무제표를 한다. 그 여기서 동원 도시개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수월했는데 이거라도 없었으면 더 빨리 끝내지 싶은데 78년에 동원주택으로 설립해서 동원개발로 상호 변경하고 94년에 코스닥 상장. 그러면 IMF 지났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도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지났으니까 큰 위기는 두 개는 넘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홈그라운드는 부상. 자, 주택 전문 1군 종합건설이고 학교, 빌딩, 도로, 교량, 토목건축공사, 아파트 공급망을 영위하고 있다. 동진건설, 동진주택, 동원종합, 동원통영수산, 동원해사랑, 동원제일저축, DDW, DWD 뭐야 이거? DW 간장공장이야 이거? DWD 21세기 개발, 신세기 건설, 남양개발, 동원관광개발, 남양종합개발, 이시아사이드, 아시아드 종합개발, 동원도시개발 요렇게 다 100%. 요 동원저축사랑만 빼고 다 100% 출자예요. 그리고 이크레더블로부터 요 이크레더블을 요거 끝나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AA 등급을 받았다. 신용평가기관 신용만 평가해주고 돈만 받는 아주 괜찮은. 그리고 코스닥 상장 94년 7년의 사업 목적이 추가로 되는 게 해외 사업, 레저 관련, 기타 제조업 관련 뭐 이런 걸 하다가 또 뭐 2007년에 살기 좋은 아파트 우수상, 그리고 2008년에는 사업 목적 추가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PFB, PC 투자 사업, 각종 첨단 소재 사업. 얘들은 뭔데? 국내외 주식 자산 운용도 하고 대부업, 그러니까 자기 자회사들이 있으니까 종합금융, 투자업, 선박 건조, 수리 해체, 선박 부품, 철구 제조 판매, 배도 판다 이거지. 고철 판매, 부동산 관련 기술 용역도 하고 10년에 성실 납배, 납세, 대통령 표창 수상, 이명박. 사업 목적 추가, 골프장 설치 운영 사업, 골프장도 했거든요. 골프장 3개인가 그래. 실버 산업, 요양병원, 요양 관련 산업, 영리 의료법인, 설치 운영업, 펀드 뭐지? 영리 의료법인, 요거 돈은 있으니까 영리 의료법인 해가지고 채내가지고 그걸로 실버 쪽으로 나갈라나? 펀드 모집, 투자 관리 운영업, 원자력 플랜트 관련 제조, 원자력 플랜트 관련 제조 이거 나가리죠. 우리 원자력 안 하잖아. 가공 설치업, 해양 신소재 개발 관련 사업, 축양 관련 제반 사업. 요거는 사업 목적에만 추가한 거지. 일로 매출이 한 푼도 내가 봤을 때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기식. 2011년 코스닥 우량 기업부 선정, 부산시 우수 납세자 선정, 사업 목적에 또 부산 부동산 개발, 리츠 관련 금융사업, 리스업 M&A 관련 사업, M&A 본점 소재지 이전, 부산 수영구 수영로로 이전. 이렇게 되었다. 동원 주택에서 동원 개발로 변경 78년. 주식의 총수가 2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9천만 주. 처음부터 9천만 주 발행했을까요? 처음부터는 9천만 주 발행했는 것 같네. 처음부터 9천만 주를 발행했네. 서희건설은 2억 주, 미원상사는 처음에 발행했지만 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회가 막 이렇게 주식 소각해서 490만 주. 멋지지. 그거 유통지수가 9천만 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은 뭐 없잖아요. 주식에 발행, 총수, 액면가에 이런 거 없어가지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보통주 9천만 주, 9,080만 주, 9,080만 주가 있다. 그러면 배당은 얼마 주냐? 보니까 전정기 18년, 19년, 2000년, 41기가 18년인데 18년에 단기 순이익이 1200억 올랐어요. 그때 주당 현금 배당률을 4%, 삼성은 3.5%인가 그렇죠? 3.5%니까 얼마야? 그거 5만 원일 때 3.5% 1,500이잖아. 그런 것처럼 요거 4% 하니까 180원 곱하기 95를 곱하면 나오죠 이게. 맞나? 4% 95를 곱하면 원금이 나오잖아. 150원 곱하기 95 아닌데 이 계산 뭐 하겠다. 하여튼간에 4%이니까 185원 4.05% 170원 요번에도 뭐 100 얼마 주겠네요. 4% 지금 4,000원이니까 446 한 16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주당 가격이 4,113이거든. 그렇게 주당 순이익이 EPS가 757원 19년도에는 933원 18년도에는 1343원 떨어졌네. 이거 못 봤는데 떨어졌네. EPS는 떨어졌다. 사업 내용 건설산업. 건설산업은 아시다시피 토지를 바탕으로 땅을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 경영관리 등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국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 건설 에서부터 도로, 공장, 뭐 산업, 생산 기지, 기반 시설 확충, 도로, 국토 개발, 국제적인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 자본의 형성, 실물 부분의 생산 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으로 국내 산업의 10% 정도가 건설에 점유한대. 건설이 점유한다 이거지. 국내 기간 산업이 10%. 그러니까 건설이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1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의 성장성. 18년, 19년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부동산 계를 이렇게 꼭 틀고 있죠. 쥐고 쫙 막고 있죠. 원캐 이제 빚내가 집 사라고 했던 것들이 많아가 그거를 이제 막고 있는 거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산업의 성장성. 정부의 건축 허가 물량 이런 것들 물가 실업 거시적 경제 지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정권이 보통 바뀌면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뭐 처음에 정권이 바뀌면 이게 민심을 잡고 취업률을 실업률을 없애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확 올립니다. 이 봐봐요. 있잖아. 물가 실업 거시적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짓고 뭘 하면 돈이 확 풀렸기 때문에 경기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안 했죠. 지금 이제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올릴 거예요. 정부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을 위해 SOC 사업 등으로 국내 건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지금 그거 세금으로서 굉장히 양도세 중부가를 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는 집이 아니고서는 사고 팔고 하는 집은 세금을 많이 매겨서 일부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파는 걸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지금은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집이 없던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거 있을 때 그거하고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1, 2년 사이에는 그 수도권이겠죠. 지방보다는 막 짓는다. 근데 이거는 부산이잖아. 부산 회사잖아. 조금 애라지만 그렇다. 기업의 설비 투자, 가계, 주택 구매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 맞죠? 고용 효과와 생산 효과가 큰 산업이다 보니까 보통 정권 초기에 확 밀어붙인다. 이명박 때는 제 대표적인 게 4대강이잖아. 그래서 경기 변동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업이다. 어찌 보면 이쪽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 안 올렸거든. 향상을 안 시켰거든. 지금 한 4년 차, 3년 차 넘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건설 쪽으로는 꽉 틀어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확 풀고 있죠. 확 풀라고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건설면허 기준이 완화로 이제 신규 업체들도 시장 진입에 비교적 용이해졌다.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좀 완화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너도나도 이제 뛰어든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경쟁 체제고 해외 업체의 국내 진입 허용도 이렇게 허용돼 가지고 시공 기술력, 건설 관리 능력,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됐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재무구조, 기술력, 기술 시공력 사후 서비스 등과 같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기업의 이미지고 경쟁 요소와 수주 협상력, 입찰 경쟁력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원 조달은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자원 조달은 자체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자원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건설 자재는 계절적, 지역적 과다 수요로 편차가 심한 편인데 노동력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비중이 큰 산업으로 타 업종으로 비해 고용 증대 효과가 커서 노동력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확 끌어올린 거지. 그러니까 보여주기 될 수도 있어요. 민간 부분은 도시, 주공, 환경비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많은 법률들이 적용되고 있고 공공 부분에서는 국가계약에 따른 법률 등을 적용받고 있다. 공공기관 부분에서는 국가계약 법률 등 개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투명화된 국제화를 지속화를 추진시키고 있고 뭐 이렇게 집단대출 보증 심사 강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여 줄만 끊어놓고 여 땅 내 샀다 이 말만 하면 은행에서 막 빌려줬잖아. 그러고 지금도 있지만 이게 뭡니까? 선분양제. 선분양. 이거 완전히 물건 살 때 누가 먼저 돈 주고 물건 나중에 받노? 맞지? 성금 주고 물건 받는 경우 있어요. 물건 아이폰 있네. 그거 말고 참 이거는 진짜 아파트는 문제 있다. 이걸 바꾸려고 그랬더만 그렇게 반대를 하잖아. 건설업체에서는. 아니면 분양가 공개를 해라. 원가 공개를 해라. 그것도 공개 안 하고. 참 이게 나쁜 놈들. 이거 빨리 바꿔야 돼 이거. 그래야지 층간소음이 없어지지. 만약에 층간소음 있으면 저번에 서희건설 할 때도 얘기했는데 층간소음이 지금 있는 거는 대충 만드니까 돈 벌써 줬으니까 환불 뭐 하잖아. 환불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노. 그런 게는 물며 교정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후분양제가 딱 되면은 딱 아파트 처음에 계약했는 게 1억이었는데 후분양 딱 되고 이제 그 지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2억이다. 근데 갔다가 보니까 위에서 이제 애기 손 잡고 가가지고 부인 손 잡고 가가지고 네 위층에 올라가가 띠 봐라 하면서 쿵쿵쿵 띠는데 들리나 안 들린다. 됐다 여기 살자 되겠죠. 근데 선분양은 띠나 들리나 할 수가 없잖아. 돈 다 냈는데. 이런 폐해들이 있다니까. 이게 건설업자들이 건설회사가 부도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해가 돼? 왜 부도가 나? 이 부도가 날 수가 없지. 땅 미리 지가 사는 것도 아니야. 얼마만큼의 땅만 사놔놓고 요렇게 우리 다 이제 도장 다 받아놨다. 요거다 이제 하면 된다. 돈 땡겨가 건물 짓다가 또 중도금 받고 또 건물 짓고 또 중도금 받고 또 건물 짓고 그리고 지가 분양하고 이게 왜 부도가 나냐고. 로비하고 커미션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기지. 에휴 참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분양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입주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당연하지. 입주 좋은 데다가 잘 집어라. 입주난이 발생하나 무조건 들어가지. 무조건 자기들이 뭐랄까 1급을 맞추기 위해서 2급을 맞추기 위해서 1급 건설회사 2급의 건설회사를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은 무조건 지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걸 맞추려고 막 외곽지에도 막 짓고 막 그것도 다 포함될 거 아니라 맞죠? 그런 것들이 있다. 당사의 단기 매출액은 3,800억이었나 단기 순이익은 698억으로 실현하였다. 거의 20% 넘네요. 23%. 와 23%가 단기 순이익이다. 장난 아니네. 그래서 용임, 역북, 명지대, 동원, 로얄 듀크, 동탄역, 동원, 로얄 듀크 1차, 동원, 로얄 듀크 이런 거 들어가는 건 다 이렇게 동원이네. 아니면 동원 들어가는 건 다 동원건설, 신축공사, 시청역, 비스타 동원, 신축공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공사는 동탄 4차, 동원 로얄 듀크 포레, 사하역, 비스타 동원, 일광 신도시, 비스타 동원 2차, 동대 신역, 비스타 동원, 앞산, 비스타 동원, 비스타가 뭔 뜻인데? 그 춤추는 그 아이돌 뭐지? 무슨 타지? 라이탄가? 아닌데, 그건 뭐지? 라이트, 뭐 있잖아, 이거. 아이돌, 리스타. 아닌데, 뭐 아이돌, 그거 뭐지? 시스타. 쏘리. 시스타 되고, 동대구 비스타 동원, 시흥장현, 동원 로얄 듀크 뭐 이렇게 조달청 등급 기준 1등급 종합건설업체로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30위. 서희가 몇 등이 있더라? 32등강 기억 안 난다. 75년 창업 이래 전국 7만여 세대를 공급했고 비스타 동원 로얄 듀크 브랜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최고의 품질을 아파트로 고객의 성원과 사랑을 받고 있다. 분양 수익이 1,163억
구성비가 37%, 분양 수익이 37%, 자체 분양 사업으로, 그리고 공사 수익이 1920억,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 도급공사로 하는 게 있고, 임대 수익은 1억밖에 안 돼. 이거는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돈 포트폴리오가 공사해가지고 60% 벌고, 분양해서 한 37% 벌고, 그렇다. 그래서 3,085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2016년도에는 토지 건물 다 합쳐가지고 부산 2등, 전국 34등, 7,983억. 19년도에는 토지 건축 다 해가지고 1조 1천억. 2020년도에는 1조 4천억. 이렇게 올리고 있다. 부산 1등, 전국 32. 얼마 전에 뉴스에 이 무슨 건설이고 동문개발이 6천억 그거 수주 딴 것도 본 것 같아요. 어젠가 주요 영업 지역은 부산 경남 바닥에서는 황태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물한 개구리 될 수 있어요. 부산 경남에서는 황태자. 너 동네에서는 최고. 목표 시장은 자체 주택 사업 개발, 재건축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공사 수주 중대. 아파트 실수요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당사는 부산, 경남 수도권 지역을 중심 사업 부지를 매집하고 해운대 504세대, 시청역 995세대, 동탄 428세대, 삼성 462세대, 일광 701세대 등 이만큼 영종도 국제도시 412세대, 412세대, 동대구 2차 627세대 등 건설 중에 있다. 쫙 만들고 있다. 부서는 이렇게 쭉 있고, 이거 많게도 많다. 주요 공사 현황이 보면은 해외 도급 공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 맞아. 이것만 가지고 우물안 개구리로 표현하면 되나? 하여튼 없어. 해외에 나갈 기술이 없는 거지. 맞죠? 기술이 없든지 영업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가기 싫든지 셋 중에 하나겠지. 좋다, 나가기 싫다 해주자. 자, 건축공사 관급 민간 관급 공사가 21억, 민간이 1,799억. 그러니까 관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여기는 서희건설도 민간 그거는 조합 사업을만 있고, 토목공사는 관급이 48억, 민간이 51억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자체공사 1,163억 합쳐가지고 3,080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근데 이게 43기, 42기는 코로나 없을 때잖아요. 코로나 없을 때하고 이건 1년치거든요.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여는 그냥 수주 닦는 거 그냥 하고 있다. 건설 경기는 원래 18년, 19년, 20년 한 3년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막 붐을 안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하고 있다. 근데 내년에는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조금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바뀌기 위해서 쭉 공사 종류별 완성도 현황. 민간이 16개, 관급은 4개. 이렇게 평균 도급액이 960억. 민간은. 관급은 75억이 평균으로 내면 75억이 도급액. 이렇게 되고 있다. 도급 토목공사. 관급이 11개, 52억 평균 도급. 민간이 6개, 136억짜리. 이렇게 있다. 해외는 하나도 없고. 자체공사는 평균 분양 재고 자산 수익이 뭐야? 국내에 1,163억. 뭐지 이거? 자체공사, 완성공사, 뭔지 모르겠다. 통과. 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 자기들이 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자가보유 등기 자산이 1억 9천만 원. 몇 평이야? 59평. 네가 오렌 버핏이가 오마하의 현이니까. 이거 59평이면 59제곱미터면은 3.3을 나누면은 20평. 20평도 안 되는 거 자가보유. 1억 9천만 원. 부산에 또 뭐야? 300평도 안 되는 거 3억. 합쳐가지고 5억 8천. 자산, 토지가 5억 8천. 건물이 1억. 자가보유 1억 7천. 그리고 차량 운반구 차가 4,900만 원. 1,000만, 10만, 100만, 490만 원. 아이고, 490만인데 5대면은 맞나? 4천 뭔데 이거? 5대인데 490만이라고? 한 대 100만이가. 기초 가격, 장부 가격 계산이 안 된다. 일단 통과. 자, 공구가 16억. 공구가 더 비싸다. 집보다. 공구가 16억. 비품이 3억. 이런 식으로. 투자 계획 레미콘 원자력 값이 레미콘 요거 공사 자재 97억, 철근이 68억, 23%, 기타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용 부동산은 없고 국내외 도급공사 건축에 1,820억이 매출을 올렸는데 비율이 59%, 토목은 99억, 3%, 합쳐서 62%,
해외 공사는 없고 자체 공사로는 1163억 37%의 자체 공사를 하고 있다. 자체 공사라는 건 자기가 띄워서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들 건물 짓는 건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헷갈린다. 요걸 빼버리면 그러면 60%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수주 전략은 관급에는 검토 분석 입찰에 참여해서 수익성 위주의 공사 수주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돈 되는 것만 하려고 역점을 두고 있다. 민간공사는 40년간의 공사 실적으로 쌓아 올린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바사바 이렇게 좋은 거 경로를 통해 민간공사 수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0년 동안 지었으니까 신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해외 공사는 수준 없으나 향후 사업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음. 글자 봐봐요. 향후 사업 여건에 따라 참여하겠다도 아니고 참여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안 할 수도 있다면 안 한단 말이야. 이거는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만 하겠다 생각. 나도 내 의자에 앉았지만 공부할 수 있음. 같은 말이죠. 공부할 수 있음. 나 주식 공부할 수 있음. 우야라고. 그거지. 그렇지. 우야라고. 당사가 2001년 말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할 때 분양 수요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지시. 여기 중도금을 무이자로 해주겠다. 보통 뭘 은행을 끼든지 뭐 신탁회사를 끼든지 하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자 우리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을 중도금 무이자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은 다 그런가? 성공적인 분양에 도움을 마케팅을 잘했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돈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수주 사항은 이렇게 보면은 부산 국제 물류 건설 관로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수주 총액이 쫙 내려오면은 막 120억 1200억짜리 뭐 이렇게 640억짜리 합치니까 수주가 1조 7천억. 근데 최근에 6천억짜리 수주 땄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2조가 넘겠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수주 금액이 지금까지 납품 이게 기납품액이 이게 해석하면은 그냥 이때까지 했던 게 7억 7,200억 치고 남아있는 게 9,800억치가 남아있다. 수주 잔고가 9,800억치 남아있다. 수주가 남아있는 거지 돈을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일단 요만큼 남아있다. 돈 받는 것도 따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도급공사 수주 부진을 많이 하기 위해 입찰 참여 전담팀의 강화를 통한 수주 실적 확대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오케이. 외환 위험 해외 안 나가니 없다. 이자율 위험 돈이 많아 이자율 위험이 없다.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나 환장하겠다. 이거 연구개발 인원이 2명. 수주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뭔가 이렇게 아파트 건설 그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수주 경쟁력 어떻게 팍 숫자를 적게 써낼까? 요거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비 얼마? 6,500만 원. 1억도 안 쓴다. 1억. 나 연구비 R&D 2%, 0.2%. 보통 3%, 4%, 셀트리온 몇 프로가 20%씩. 유한양행 9%. 얼마 전에 했던 미원상사 4%. 매출액에 얘들 매출액 3천억 지금 반기 3천억이었잖아. 3천억. 0.2%. 아이고 연구 좀 해라. 그러니까 연구개발 실적은 없으나 원가 절감을 위한 자체 공법 개발 중임. 내가 공부한 성적은 없으나 공부 잘하기 위한 노트 필기 연습은 하고 있는 중임. 그거 같은 말인가? 우물안. 이거 보면 우물안 깨구리일까? 이거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없으면서 부가가치를 누린다라는 거는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해서 돈을 벌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자, 넘어가고. 재무에 관한 거는 2부에서